안녕하세요. 느린 노화TV 시청자 여러분. 내과 전문의 김태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잠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혹시 몸이 가볍고 머릿속이 맑고 자연스럽게 일어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잘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혹시 이불 속에서 억지로 몸을 일으키면서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구나 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눈은 떴는데 머리는 막지 않고 몸은 바닥에 가라앉은 것처럼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불 속에서 한참을 버티다가 겨우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무거운 아침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이 아침 피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앞에 앉아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선생님, 요즘은 자고 일어나도 자도 피곤합니다. 잠을 억지로 늘려봐도 소용이 없어요. 밤새 잔 것 같은데 왜 아침이 제일 힘들까요? 마치 밤새 노동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엔 5시간에서 6시간만 자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8시간을 자도 회복이 안 됩니다. 혹시 몸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이 문제를 단순히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하지 하고 넘겨버리거나 섣불리 수면제에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과 의사로서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나이 탓보다 훨씬 다른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진짜 범인은 여러분이 잠드는 그 순간부터 아무 말도 없이 아주 조용하게 여러분의 몸속에서 혈당이라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밤 동안의 혈당 변동입니다. 이 혈당의 변동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밤새 우리의 몸을 괴롭히고 가장 중요한 깊은 잠을 빼앗습니다. 결국 아침의 활력을 완전히 훔쳐가는 주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몸의 여러 기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혈관도 탄력을 잃고 근육량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기능이 바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오래된 아파트의 노후된 보일러와 같습니다. 젊었을 땐 효율이 좋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장이 잦고 원하는 온도를 유지하기 힘든 거죠. 젊었을 때는 늦게 먹고 자도 몸이 알아서 혈당을 맞추어 주었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특히 밤 시간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힘이 크게 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 시니어 분들이 대부분 저녁에 가장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중에서 활동량이 가장 적은 시간이 밤인데도 늦은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라며 밥도 넉넉히 먹고 건강에 좋겠지 하며 과일도 잔뜩 드시고 심지어 속을 달래고 싶어서 빵이나 국수 같은 야식을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낮에는 어떻게든 활동량으로 커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밤에는 우리 몸에 상상 이상의 큰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핵심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가 낮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밤은 몸이 쉬어야 하는 시간이고 수리하고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여러 기능을 천천히 낮추고 최저 에너지 휴식 모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음식을 먹으면 몸은 쉬지도 못한 채 갑작스럽게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몸은 혈당을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인슐린을 비상적으로 더 만들어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밤새도록 이 혈당 조절이라는 노동에 분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조용히 자는 것 같지만 몸속에서는 마치 조용한 혈당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는 겉으로는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몸은 깊은 잠을 자지 못한 채 밤새 대기 상태로 있던 것이고 아침이 되면 피로가 가시지 않은 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고 몸이 무겁고 몸이 충전되지 않은 느낌을 받으며 하루 종일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이유 없이 기분까지 가라앉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혈당이 밤새 올라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당이 거꾸로 뚝 떨어지는 현상, 즉 야간 저혈당 역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은 저혈당은 당뇨 있는 사람만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많이 분비합니다. 그리고 그 과도한 인슐린 작용으로 인해 새벽에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 저혈당입니다. 야간 저혈당이 오면 우리 몸은 이를 생명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몸은 혈당을 급하게 끌어올리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무섭게 분비합니다. 대표적으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잔뜩 나오게 되죠. 이 호르몬들이 많아지면 몸은 자신이 위험 상황에 처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며 깨어나거나 식은땀을 흘리면서 눈을 뜨거나 심지어 악몽을 꾸다가 깨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셨나요? 자다가 이유 없이 벌떡 깬 뒤 다시 잠이 안 오는 경험, 가슴이 뛰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 새벽, 갑자기 몸이 달아오르거나 반대로 차가워지는 느낌. 이런 현상들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잠이 얕아진 것이 아니라 밤 동안 혈당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의 수면 구조, 즉 깊은 잠의 설계도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얕은 잠만 반복하게 만들죠. 결국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회복된 느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중 한 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66세의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무려 3년 넘게 아침 피로와 두통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아침이 너무 힘들어요. 눈을 뜰 때마다 머리가 무겁고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루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식습관을 여쭤보니 그분은 밤 9시 이후에 늘 빵, 라면,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더군요. 습관처럼 드시는 저녁 9시 야식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도 드리지 않고 딱 하나의 방법만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흰색 탄수화물을 드시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힘들어하셨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이 가벼워요. 제가 몇 년 만에 이런 기분을 느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빠르고 강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밤의 혈당과 관련된 변화는 며칠 만에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부터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녁 7시 또는 취침 3시간 전 탄수화물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밤사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고 인슐린 과잉 분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흰색 탄수화물을 경계하세요. 흰 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그리고 흰 설탕이 들어간 모든 음식은 저녁 시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3시간 이내에 이러한 음식을 드시면 곧바로 혈당을 높여 숙면을 방해합니다. 밥 양을 3분의 1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채우세요. 줄인 밥의 양만큼 두부, 생선, 닭 가슴살 같은 질 좋은 단백질과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로 포만감을 채우십시오. 이 섬유질과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을 줘 밤 동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야식으로 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 속의 과당도 밤에는 혈당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도가 높은 바나나, 포도, 수박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점심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배가 고프다면 차라리 소량의 견과류나 방울토마토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전 30분 혈액순환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몸의 긴장을 풀고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5분 이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잠자리에 앉거나 누워서 목과 어깨, 허리를 가볍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주물러주는 종아리 마사지는 심장으로 혈액을 돌려보내는 데 도움이 되어 혈액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따뜻한 족욕, 즉 발 담그기를 해보세요. 발을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담그면 일시적으로 몸의 중심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졸음을 느끼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설탕이 없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수면 유도 성분인 트립토판을 공급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고 반드시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잠든 후를 위한 물 한 모금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밤사이 미세한 탈수를 막고 혈당이 끈적하게 오르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취침 직전 미지근한 물 한 모금을 드세요. 정말 한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소변 때문에 깨지만 목을 축일 정도의 아주 소량의 물은 밤 동안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물 한 모금이 밤 동안 혈당이 안정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찬물은 피하세요. 차가운 물은 오히려 몸을 긴장시키고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잠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드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모두 의학적인 연구 결과와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면의학 연구에서도 밤 동안 혈당이 안정된 사람들은 깊은 잠을 더 길게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면역력과 집중력이 높아지며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느린 노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경제적인 투자입니다. 여러분께 완벽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린 방법 중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밥 양을 조금 줄이는 것, 저녁 과일을 줄이는 것, 잠들기 전 스트레칭 5분, 발 담그기, 잠들기 전 물 한 모금. 이 중 한 가지만 실천해도 일주일 후 여러분의 아침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되찾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저녁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화를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느린 노화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과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 김태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상쾌한 내일 아침을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